매일 먹는 음식이 내 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말이죠.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이미 이 사실을 모른 채 실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안전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눈의 위협.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음식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다릅니다. 눈의 노화는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이 세 가지 질병은 50세 이후 급격히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의 경우 60세 이후에는 10명 중 1명이 걸리고 80세가 되면 3명 중 1명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질병이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반은 우리 눈 속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부위입니다. 겨우 직경 5 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90%를 담당합니다. 글을 읽을 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때, 색깔을 구별할 때 모두 이 황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이프에 녹이 쓰는 것처럼 황반 아래쪽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성 물질들은 황반의 세포들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황반변성 초기에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눈이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체가 서서히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안경을 바꿔야겠네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백내장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내장은 더욱 무서운 질병입니다. 시야 도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는데 이때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좁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부족한 시야를 자동으로 보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시야의 80%를 잃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눈 질병들이 왜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증가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축적해온 독성 물질들 때문입니다. 특히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유해 물질들이 눈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의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활성산소의 생성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특히 눈은 하루 종일 빛에 노출되어 있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자외선, 블루라이트, 각종 인공조명 등이 모두 활성산소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이런 눈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2부 눈을 망가뜨리는 대표 음식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또는 맛있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그 순간, 우리 눈 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 즉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AGE가 바로 눈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AGE는 망막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일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의 양은 평균 60-70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25G의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설탕이 약 6G, 탄산음료 한 캔에는 3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심지어 케첩이나 드레싱에도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각종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이 인공지방은 눈의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눈의 미세혈관은 너무 작아서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막히기 쉽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빵, 과자, 튀김류, 냉동식품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0% 트랜스지방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0.5G 미만이면 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2에서 3배를 섭취하고 있죠.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눈의 혈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 등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면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AGE 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눈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는 적정량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촉진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오메가3의 10에서 20배 정도 섭취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비율은 41입니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눈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유발합니다. 또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눈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만성적인 음주는 황반변성의 위험을 2에서 3배 증가시킵니다. 일곱 번째는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는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변환되어 눈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여덟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 자체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적당량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4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홉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들입니다. 튀김, 구이, 바비큐 등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에는 AGE가 많이 형성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당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고온 조리하면 AGE 형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열 번째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 대신 사용하는 아스파탄, 사카린 등의 인공 감미료도 장기간 섭취하면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우리 눈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편의점 도시락,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식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해로운 성분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런 식품들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
트랜스지방, 나트륨은 모두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더 많이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습관에 익숙해지면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이미 손상된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부 눈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 탑5. 이제 여러분께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로운 음식들로 인해 손상된 눈도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슈퍼푸드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망막의 혈관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시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블루베리 잼을 먹고 야간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이라는 시각 색소의 제압성을 돕습니다. 로놉신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모세혈관을 강화시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 추출물을 3개월간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망막 출혈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에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다만 가공된 블루베리 제품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 시금치.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에 직접 축적되어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으로 특히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블루라이트 노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런 유해 광선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루테인과 제아잘틴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잘틴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황반변성 발병률이 43% 낮았습니다. 또한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들도 이런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금치는 하루 2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추산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루테인의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가 풍부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DHA는 망막 조직의 60%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충분한 DHA 공급 없이는 건강한 망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여러 질병들은 모두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오메가3 이런 염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에 오메가-3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12주간 복용한 그룹이 눈물의 질과 양이 모두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연어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 연어가 더 좋고 구워서 먹는 것보다 찜이나 조림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 당근.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야간 시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어는 각막과 결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막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는 각막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비타민 A 섭취가 필요합니다. 당근은 하루 100g 정도 섭취하면 하루 비타민 A 필요량의 9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당근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눈 조직을 지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황반변성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의 황반변성 위험이 25% 감소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망막에서 비타민 E의 활용을 돕고 야간 시력을 개선합니다. 아연 결핍은 시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30g 정도, 즉 아몬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에 절인 견과류보다는 생견과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습관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습관. 음식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20-20-20 규칙. 디지털 기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20분마다 20피트 약 6m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디지털 안구 피로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을 집중해서 볼 때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20-20 규칙은 이 근육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무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눈의 피로도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에 20분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충분한 눈 깜빡임. 평상시에는 1분에 15에서 20번 눈을 깜빡이지만 디지털 기기를 볼 때는 5에서 7번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이 각막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각막을 보호합니다. 깜빡임이 줄어들면 각막이 건조해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집중해서 작업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완전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완전 깜빡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눈물의 증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이 담긴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 올바른 조명 사용.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은 모두 눈에 해롭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은 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주변 조명과 화면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는 증가합니다. 책을 읽거나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500에서 1000럭스의 충분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명이 직접 눈에 들어오면 안 되므로 간접 조명을 사용하거나 조명의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정기적인 눈 마사지. 간단한 눈 마사지만으로도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안압도 낮아집니다. 특히 눈꺼풀을 따뜻하게 찜질한 후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의 기능이 개선되어 눈물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눈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잠을 잘 때 눈물샘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여 각막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눈 조직을 재생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의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일곱 번째 습관 정기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은 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하면 안압도 낮아집니다.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 그룹이 안압이 평균 2에서 3mmHg 낮아졌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 금연과 금주. 흡연은 눈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활성산소를 대량 생성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황반변성 위험이 4배, 백내장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눈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홉 번째 습관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모자나 양산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외선은 눈 위쪽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습관 정기적인 안과 검진.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대부분의 눈 질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특히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시야 검사는 필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도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눈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부 시청자 사연 황반변성 진단 후 극복 이야기. 이번에는 실제로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이를 극복하신 시청자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김영숙님 가명 68세은 2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초기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황반변성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생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앞으로 글을 읽을 수 없게 될까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김영숙님은 그날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황반변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황반변성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심지어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명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영숙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좋아했던 김영숙님은 설탕 섭취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앞서 소개한 5가지 슈퍼푸드를 매일 빠짐없이 섭취했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견과류, 점심에는 시금치 요리, 저녁에는 연어나 등푸른 생선을 꼭 먹었어요. 당근은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았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 안에서만 지내던 김영숙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2달 후에는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눈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C가 함유된 전문 보조제를 선택했습니다. 보조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식습관 개선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평소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완전히 끊었어요.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했어요. 이런 생활을 6개월간 지속한 후
검사를 받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드루젠의 크기가 줄어들고 망막의 두께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 정도 호전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반변성이 거의 정상 수준까지 호전된 것입니다. 지금은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2년 전과 비교하면 시력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영숙님은 현재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저도 68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김영숙님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정기적인 검진과 필요하다면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김영숙님과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황반변성 환자의 약 30%가 적절한 영양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눈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던 이정호님 가명 62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호님은 오메가3 보충과 실내 습도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 심각했던 안구 건조증을 완치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따갑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어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고 해로운 것들을 피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극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병의 진행을 늦추고 현재 시력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던 음식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들, 그리고 실제로 황반변성을 극복한 분이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숙님처럼 68세에도 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고 블루베리와 시금치, 연어, 당근, 견과류를 꾸준히 드세요. 20-20-20 규칙을 지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시력,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